의사일정 제1항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 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까지 총 3건의 법안과 의사일정 제4항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실질화를 위한 공수처법 입법 청원부터 의사일정 제6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까지 총 3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대체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상 검토 보고와 대체 토론은 의무사항이고 꼭 하게 돼 있으니 검토 보고를 먼저 일단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이 됐기 때문에 검토 보고 해주세요. 검토 보고 해주세요. 네. 검토 보고 하세요. 네, 수석전문입니다. 전문위원 뭐 하고 계십니까? 네. 검토 보고 해주세요. 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네. 송석준 의원님, 의사 진행을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검토 보고 빨리 하세요. 네. 의사 진행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해주세요. 네. 의사일정 제1항 박은정 의원 대표 발의 한동훈 전 법무장관의 검사 장관 재직 시 비의혹 및 자녀 자, 계속 읽으세요.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이성윤 의원 대표 발의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민영배 의원이 소개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실질화를 위한 공수처법 입법 청원 이상 3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법의 주요 검토사항은 수사 대상, 임명 절차, 수사 인력, 수사 기간, 재판 기간 등이 주요 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은 한동훈 전 법무장관의 검사 장관 재직 시 비의혹 및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며 수사 대상으로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에서의 고의적 항소심 패소 및 상고 포기 의혹 사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총 2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임명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조직 규모는 특별검사부 3인, 파견검사 10인, 특별수사관 30인, 파견공무원 3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른 조직 규모와 특별검사부 파견검사 수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바 수사 대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은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수사 대상으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구체적 의혹 사건과 이와 관련된 공무원의 은폐, 무마, 해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특별검사 임명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총 2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직 규모는 특별검사부 10인 이내, 파견검사 10인 이내, 특별수사관 70인 이내, 파견공무원 및 직원 20인 이내로 이는 상설특검법에 따른 조직 규모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바 수사 대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수사 기간은 90일 이내이나 특별검사가 국회 및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래에 한정하여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는 규정도 추가되어 총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이내, 연장 30일, 재연장 30일로 최대 총 170일입니다. 또한 제정한 20조는 자수 및 자백한 경우에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필요적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자백의 경우에 우리 형법은 위정죄와 무고죄만 예외적으로 필요적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재판 실무상으로도 1심에서부터 계속 부인하다가 항소심 판결 직전 단계에서야 자백하는 사안의 경우에 이를 진정한 자백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재판장의 재량으로 두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할 수 있다는 법원 행정처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은 공수처의 수사권 및 기소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수처장 및 차장의 대우를 장관 및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며 검사, 수사관, 행정직원의 정원을 확대하는 등 공수처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입니다. 공수처법의 주요 논의사항도 역시 수사 대상, 수사 범위, 수사 인력, 임기 등 처우 문제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공수처의 수사권 및 기소권 확대는 수사의 공정성, 신뢰성 제고라는 측면과 수사 자원의 배분의 효율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수사 권력 간 견제와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청원에 따라 공수처장과 차장의 대우를 장관급과 차관급으로 격상할 경우 공수처의 이상을 강화할 것이나 수사 권한 확대 및 처우 개선 등이 동시 추진될 경우에는 그 장단점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수처, 검사, 수사관, 행정직원 정원 확대의 경우 공수처의 현재 인력 운영 현황, 타 수사기관 대비 업무량의 수준, 향후 예상되는 공수처의 업무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5항 및 제6항 이상 3건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등을 한 직계 존속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제21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되었던 대안과 일부 작구 및 시행일 등을 제외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상실 사유 미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이는 상속권 상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개정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은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행, 상해치사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 교제폭력처벌법 마련 등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행, 상해치사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과 관련하여 형법 등으로 처벌하고 있는 가족, 연인 간 발생하는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범죄로 구성하는 방안과 기존 범죄에 대한 양형 가중인자로서 친밀한 관계 등을 반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교제폭력처벌법 마련과 관련하여 교제폭력은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살인 등 중대범죄로 확산될 우려가 높으므로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범죄처리 절차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입법 방식과 관련하여 기존의 가정폭력처벌법 또는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별도의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현재 3건의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부는 스토킹 처벌법 등에 포섭되지 않는 유형의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제한적이므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7월 10일 국회에 접수되어 11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국무위원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대통령의 경우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탄핵소추는 헌법에 따라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의 발의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는데 동청원은 향후 이와 같은 절차에 따른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 토론을 할 시간인데요. 송석준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예, 법사위가 이렇게 순항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좀 사실 또 실망스럽습니다. 많이 서로 이제 간사도 선임하고 서로 충분히 같이 논의를 해서 우리 의사일정을 정해야 되는데 오늘 1호 한 건, 2호 한 건 이런 걸 보면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안건이 상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우리 간사간 합의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제가 위원장님을 존경하고픈 위원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통상 우리가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래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존경스럽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지 말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존경받아야 될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께 간곡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호 안건 보십시오. 한동훈 특검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의혹들 하나하나가 소위 검사로서 정상적으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상적으로 했던 이런 일들 그리고 또 거기 제기되는 의혹들이 다들 정말 이렇게 특검으로 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냐. 통상 의사청문회에서 의혹 제기되고 사실 또 소명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들을 이거 마치 무슨 정말 국가적인 큰 사건이냐 이 특검을 한다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정당 정치를 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어제 우리 한동훈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이 된 게 어제 아닙니까? 그래 어제 선출되셨는데 오늘 첫날 우리 정말 여당 당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으로 올리는 그 법사위가 정상입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시간 드릴 테니까 좀 정말 진정하게 좀 해명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김건희 우리 대통령 영부인 이 특검법 아니 유사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 영부인께서 검찰 수사에 응해서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협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특검을 하자. 지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 대상을 원래 아니잖아요. 다 모든 것이 지켜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가서 이제 특검을 논하는 건데 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 존경받아야 될 존경하고픈 위원장님 해명해 주시고요. 이번에 청원 대상에 정청래 제명 촉구 청원안이 발의된 거 아시죠? 벌써 10만이 넘었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 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한테 하기 때문에 위원장한테 한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49조는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해라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총선을 통해서 한석이라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수결 표결 원칙 때문에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찬반 논쟁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 정하는 방법은 다수결 표결입니다. 헌법 정신입니다.
국회에서 의사결정 과정은 안건 상정, 안건 토론, 표결, 승복입니다. 이것이 국회 의사결정 방법이면서 동시에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법사위 고유 법안 6건을 상정한 것은 제가 그냥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5월 30일, 5월 31일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이래 법사위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그 법을 법사위원장으로서 상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법을 위원장이 상정을 하지 않거나 상정하거나 그런 것 자체가 위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동훈 특검법이든 김건희 특검법이든 일단 상정을 하고 그 처리 과정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법사위원장 정청래 제 개인에 대한 해임 청원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행하게도 우리 법사위 소관이 아니라 운영위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로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렇고요. 이 모든 법안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법안 자체를 상정조차 하지 말자는 것은 국회법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대체 토론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일단 가고 토론 속에서 본인들의 의견 주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승환 간사님, 네, 의사진행 발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예, 의사진행. 송석준 의원님, 발언권 없고 얘기하세요. 드리고 안 드리고는 위원장 재량 사항입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예, 지금 민주당 간사인 저와 또 국힘 간사이신 유상범 의원 사이에 협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안건이 9건이라 충분한 협의와 문자라도 서로 내용에 대해서 주고받고 해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송승 의원이 그 과정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발언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은 간사님께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유상범 간사님께서 5월 31일 선입 선출에 의한 안건 상정 자체는 반대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간사님께서 양해를 해주신 거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문제 제기할 것은 지금 22대 법사위 시작하면서 국민들과 약속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사위는 약속한 정시에 시작한다는 것이고, 둘째, 법안 심사에 있어서 그동안 관례를 깨고 차관 출석이 아닌 부처의 총괄 책임자인 장관이 국민 앞에 나와서 부처의 의견을 책임 있게 설명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22대 법사위 첫 법안 심사를 시작하는 오늘 법무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어느 누구도 참석 대상 장관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은 많은 폭우로 인한 수해 복구, 수해로 인한 안전관리 업무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불출석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전해왔는데, 법무부 장관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그런 의사를 밝혀왔고, 아마 위원장께서 이를 허가하지 않았음에도 불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황제 조사 논란과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간의 집단항명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고 해외 출장이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우리 법사위가 시작하면서 법안 심사에 있어 장관 출석에 약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가 없는 법무부 차관 그리고 다른 차관의 대참을 불허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같은 사실이 전 부처에 공유되고 장관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안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 출석 문화가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에 대한 답변하고 드리겠습니다. 김승원 간사님의 의사진행 발언 역시 위원장에 대한 요청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법 49조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개회 일시를 정한다는 국회법 조항도 있으며 52조 2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도 있고 안건을 상정할 수도 있고 안건을 상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회의 때 분명히 제가 장관의 법사위 출석을 의무화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장관들이 불출석한 것은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경우도 있고 정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구별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법무부 장관은 지금까지 태도나 그리고 불출석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지 못한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치 정당한 불출석 사유처럼 그 불출석 사유를 어거지로 맞춘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수해복구나 이런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그것을 마치 긴급하게 편성을 해서 마치 국회의 불출석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심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첫 번째 이 안건 상정 토론이고 해서 장관이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데 그러저런 이유로 오늘 불출석을 했고 또 출장도 있고 그래서 오늘까지만은 차관 출석을 제가 허락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인 것처럼 그 이유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더 엄중하게 경고하고 꾸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은 차관 출석을 제가 허용하고 다음부터는 장관들이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범 간사님 의사진행 반세. 예, 유상범 의원입니다. 민주당에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10시 반부터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는 인력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법사위원들이 참여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국민의힘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는 법사위원 중 5명이 인사청문회에 참여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급한 사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법안들을 바로 이 짧은 시간, 1시간 남짓 이것을 상정해서 토론할 정도로 긴급한 내용인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긴급하게 이런 중차대한 법안들을 상정을 했습니다. 개개의 법안들은 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시간에 급하게 이러한 법안을 상정을 하려고 하는 그 상황은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갑자기 김성환 간사가 연락이 왔을 때도 인사청문회가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걸 지금 갑자기 무슨 법사위를 개최하냐 이것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만 우리 위원장께서 또 말씀대로 위원장이 필요하다면 개최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개최하신다고 하니 오늘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상정 고유 법안 새 법안에 대해서는 어차피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플리 바게닝 소위 의무적 감면 조항을 특검법에 넣는 등 논란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일단 대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 법안은 일소위로 회부해서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도록 의사 일정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위는 지금 현재 소위 구성을 양쪽 당의 안은 다 제출돼서 마지막 협의는 돼 있지 않습니다만 내일 정심에
우리 김성원 간사와 만나서 마지막 그 소위 구성에 대한 안을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이 새 법안은 일소위를 회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유상범 간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렇게 주장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위원장은 국회법을 어겨가면서 의사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법 58조 위원회의 심사조항 3항에는 반드시 대체 토론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상범 간사님의 의사진행 발언의 취지에 살려서 대신 국회법대로 민주당 한 분, 국민의힘 한 분 간략하게 대체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이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진행 좀 이따 하시고요. 할 것은 합시다. 자, 그러면 상정한 법률안과 청원에 대해 대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및 청원 심사를 위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예. 네, 나오셨고요. 심우정 법무부 차관님, 예. 네, 오동훈 공수처장님, 네, 출석하셨습니다. 원래 토론은 5분 정도 하는데 그러면 3분 정도로 간략하게 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양쪽 간사님들. 3분 정도로 하시죠, 그러면. 대체 토론을 해야 돼요. 한 분씩. 아니, 그건 위원장이 제가 진행을 알아서 할 테니까요. 일단 대체 토론 한 분씩 하세요. 대체 토론 한 분, 대체 토론 하시면 손 드세요. 전현희 의원님 대체 토론 하세요. 국회법 좀 읽어보세요. 합의란 단어가 없습니다. 협의예요. 협의가 안 되면 위원장이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자, 전현희 의원님 대체 토론해 주세요. 자,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대체 토론하세요. 네. 어제는 검찰의 존재 의미를 상실한 날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치욕의 날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실 경호실 부속 건물에서 검찰이 출장 조사, 이른바 황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수사도 택배 배달되는 시대인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이 말은 어느새 흘러간 지나간 말이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이 왜 군림하는 영부인입니까? 국힘에서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가 마리 앙투아네트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제 와서 보니까 김건희 여사는 루이 14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청문회에서 이종호 대표가 임성근 구명 로비를 VIP 김건희에게 했다 그런 취지의 녹취가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몇 년째 수사도 제대로 못하는 검찰, 살아있는 권력과 결탁한 검찰, 법 위에 군림하는 영부인, 이 정치 검찰이 이제는 그 조종을 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죄성의 사건도 검찰이 표적 수사하고 재판대에 세우고 있습니다. 10만 원도 안 되는 법카,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법카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소환하며 망신을 주던 검찰입니다. 검찰은 공정과 정의는 엿바꿔 먹은 것입니까? 오직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윤석열 부부만 비호하는 데 검찰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과 서울지검장 반드시 출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불출석할 경우에는 우리 법사위원장님께서 강력한 대책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 강력하게 물어야 됩니다. 검찰이 지금 수사의 칼날을 스스로 부러뜨렸습니다. 김건희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명백한 법 위반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고 황제 조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검만이 답입니다. 반드시 오늘 상정될 특검법이 반드시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어 특검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검찰을 믿지 못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정의와 공정을 상실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무너진 검찰, 이제는 그 검찰이 아닌 특검만이 답입니다. 반드시 특검법이 통과돼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각종 비의 의혹, 불법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체 토론하실 분. 대체 토론 먼저 하세요. 박은정 의원님 대체 토론하세요. 지난 주말 서울중앙지검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김건희 맞춤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경호와 안전을 이유로 검찰청 출석을 거부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기어이 청와대 앞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로 출장 조사까지 나가면서 보안 핑계로 검사들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다시피 제출하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성역을 재확인하는 검찰의 출장 서비스였습니다. 권력에 한없이 비굴한 초라한 검찰의 몰골입니다. 한동훈 전 법무장관과 그 가족에게 제기된 고발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2년간 12건입니다. 이런 한동훈 전 장관과 그 일가를 둘러싼 고발 혐의에 대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과정을 보면 과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자녀의 논문 대필 의혹을 포함한 5개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논문 심사 규정을 해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고 지난번 청문회에서도 보시다시피 경찰의 수심위에서 거수기로 그것을 손들어줬습니다.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동훈 전 장관의 당대표 출마 선언에 맞춰 경찰이 무혐의 발표를 해줘서 꽃길을 깔아줬다는 비판들이 더 많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혹은 검사 재직 시 연루된 위법 행위들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존경하고픈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님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왜 장관 이후에 왜 수사를 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은 2019년 8월부터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마구잡이로 수사해서 기소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 한동훈 대표의 법무장관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 조작용 계정이 무더기로 발견되었고 여러 아이들을 활용한 조작 의심 댓글들이 다수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은 어제 댓글팀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스타 검사가 된 윤석열 대통령 이하 우리 지금 정부에서 이 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과 법사위원님들께서 한동훈 전 장관을 둘러싼 댓글팀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임을 감안해서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댓글팀 의혹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시켜서 충분히 법사위에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체 토론하실 분. 의사진행 발언은 안 드리겠습니다. 대체 토론하실 분 손 드세요. 박준태 의원님 대체 토론해 주세요. 우리 법사위가 매번 민생이 어렵다 얘기하면서 또다시 이런 정쟁적 특검 법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법사위 와서 민생 얘기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고 매 회의 때마다 탄핵, 특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이라고 하는데 여권의 지도자가 되면 모조리 다 특검 대상으로 올려놓고 특검법 통과시키겠다는 겁니까? 어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했는데 축하 인사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상정된 2건의 특검법안 모두 국민 상식에도 법리적으로도 또 정치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논의할 가치도 없이 폐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수사기관이 있는데 모두 무력화하자 이런 시도 아닙니까? 검찰은 수사 권력 남용하니까
기능을 찢어가지고 사실상 해체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경찰에 수사권 줘야 된다고 얘기하더니 또 경찰 수사 결과는 발표하는 내용마다 못 믿겠다 그러고 공수처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니 공수처 결과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특검 법안을 만들 때마다 여야가 이견이 있습니다. 특검의 규모나 실시 기간, 추천 방식 이런 것들이 이견이 있으니까 앞으로 특검할 때는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이렇게 정한 게 상설특검법입니다. 그래서 상설특검법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특검 법안들을 논의해 나가고 여야가 협의 정신을 발휘하자는 것이 우리 이 앞선 국회에서 이미 다 합의가 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상설특검법 얘기 나오니까 여야 각각 추천하기로 되어 있는 특검을 국회 규칙 바꿔가지고 4명 모두 야당이 추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공수처가 특검의 보충적 기능을 한다. 우리 공수처 도입 논의할 때 다 나왔던 얘기들이고 여기 앉아 계신 법사위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되는 민영배 의원이 소개한 이 공수처법 관련 청원, 여기서 공수처 권한과 대폭 공수처의 권한과 규모를 대폭 늘리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부 특검하자면서 공수처는 왜 늘립니까? 오늘 상정된 특검법에 대한 반대 의견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특검법안 모두 여러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수사, 수출권은 상권분리 원칙상 행정부 권한이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보장돼야 되고 특검 임명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됩니다. 국회가 특검법 논의할 때 고려해야 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오늘 발의된 법안들 여당을 제외하고 야당만 특별검사 추천할 수 있어서 대통령의 핵심 권한인 특검 임명권 침해해서 헌법상 삼권분리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오늘 특검 법안에 혐의로 올려놓은 사안 마무리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체 토론하실 분? 충분히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주진 의원님 토론하세요. 주진 의원님 토론하세요. 예, 주진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정숙 여사 사건의 경우 예전에 특활비로 옷값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그게 현재도 검찰에 수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 서면 조사는커녕 뭐 대면 조사도 당연히 하지 않았죠. 이번에 대면 조사에 응한 것은 서면 조사와 대면 조사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면 조사의 경우에는 질문이 서면 형태로 오기 때문에 답변도 그 질문 내용을 보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대면 조사는 말 그대로 그 신문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부인이 대면 조사에 응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걸 지금 자꾸 황제 조사라고 하시는데 그 장소 자체가 무슨 시설이 좋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앙지검 뭐 아시다시피 중앙지검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한두 군데밖에 되지 않고 또 경호원들이 대동하기 때문에 중앙지검에 들어갔을 때 당연히 그 보안 유지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 유지가 어렵고 조사 중간에라도 보안이 새게 되면 그 경호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제3의 장소에서 한 것이고요. 그 제3의 장소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무슨 편의시설이 많다든지 편한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호상 보안 유지가 되는 시설이라는 것이지 실제 시설은 실제 중앙지검보다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무조건 그 장소의 문제만 가지고 황제 조사라고 단정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검법 관련해서도 지금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특검법 보면 그 조사 대상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요청할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 와서 설명한 것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도 특검법에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률안이라는 성격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럴수록 또 특검 선정 방식이
공정해야 되는데 이게 야당 대표에 대한 관련 내용인데 야당이 다 정해서 특검을 또 야당들끼리만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다. 이런 방식은 전혀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특검법도 내용이 대부분 언론 보도됐다고 하는 게 대부분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를 해서 보도된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지난 대선 때도 한번 논의되고 고발돼서 뭐 시효가 지나서 또 종결됐던 사안들, 이런 사안들을 다 끄집어내서 현재 다시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의 대상도 되지 않을 뿐더러 특검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본인들의 생각, 의견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뭐 모든 사람이 다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리적으로 토론하시면 됩니다. 민주당 한 분 토론하고 종결 절차를 밟겠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토론해 주세요. 송석준 의원은 의사 진행 방해 좀 그만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아무 때나 이렇게 껴서 얘기하는 게 본인 이미지에도 안 좋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주의 드립니다. 자, 서영교 의원님 토론해 주세요. 예, 우선 저는 구하라법 관련해서 먼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지 않고 양육비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아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남기고 간 보험금이라든지 재산 관련해서 그 아이를 양육하지 않았던 부모가 1순위로 그 재산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런 일은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0대 때도 21대 때도 발의했는데 잘 안 됐어요. 법사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등 법사위 전체를 열지 않아서 저희가 법안 소위에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법안이 5월 31일 날 저희가 제출했기 때문에 선입 선출로 다른 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올라왔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빠르게 지난번에 합의됐던 거니까 통과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강력히 좀 주장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아니 법안이 발의됐는데 어떻게 그것을 상정하지 않을 수가 있죠? 한동훈 관련한 특검법도 법안이 상정된 건 상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안 하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상정된 국회의원들 헌법기관이 상정한 것은 발의한 것은 상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불러서 예외도 있고 특혜도 있고 성역도 있게 수사를 했어요. 그리고 심우정 차관 나와 있지만 검사가 핸드폰을 반납한 채로 수사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경호의 문제요? 아니 이런 일이 경호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래서 특검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깜짝 놀랐어요. 김건희 여사는 또 잘못한 거예요. 이거 이런 식의 조사 안 받았으면 이런 식으로까지 더 불타오르진 않을 거예요. 국민의 분노가 불타오릅니다. 대통령은요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돼요. 모든 국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수사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특혜받고 예외받고 성역이 있었고 이것은 검찰총장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법무부 차관 나왔지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것 때문에 더 특검법이 당위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정당성을 갖게 되고 누구도 이걸 얘기하지 못해요. 이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법 상정해서 바로 그 논의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민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태 위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고 하자고.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 위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반대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대체 토론을 마쳤으므로 동법안과 청원을 소위원회로 회부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국회법 58조 6항에 따라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안건들은 전체 회의에 계류하고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 후 일소위로 회부하겠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6항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과 동일하게 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해서 여당의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간사 간 협의를 위하여 전체회의에 계류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4항과 5항 이상 두 건의 청원은 각각 공수처법 개정, 교제폭력처벌법 마련 등 법안의 재개정에 관한 청원이므로 관련된 법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 3항에 따라 법안 심사 일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총 3건을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거는 소위로 보내는 거니까요. 이의 없으시죠? 자,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대엽 처장님, 심우정 차관님, 오동훈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하세요. 잠깐 계세요. 네, 의사진행 발언. 네네, 유상범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지금 위원장께서 국회법 108조의 규정을 원형해서 계속적으로 대체 토론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토론을 종결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지금 국회법을 잘못 해석하고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의 운영이 관련된 위원회 발언 규정은 60조 1항에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횟수 및 시간 등의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발언을 원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일 때는 15분 내 범위에서 발언을 균등하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60조 1항이 운영위원회에서 의원 발언의 가장 중요한 법안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준용 규정 71조를 근거로 해서 108조를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한 명이든 2명이든 발언만 하면 바로 중단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103조 규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103조를 보시면 적어도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해서 2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2차례, 본회의에서도 같은 의제에 대해서 2차례 발언을 보장합니다. 60조 1항에서는 제한 없는 발언을 규정하고 있고, 본회의에서는 적어도 최소한 본회의에서도 2차례 발언을 인정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체 토론이 무제한 토론이 돼서 마치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아예 심사가 못 되게 된다, 이렇게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108조 규정을 준용해서 위원장께서 그 어느 순간에는 의사 진행을 위한 그 의원들의 토론을 종결할 수 있는 그러한 보충적 규정입니다.
준용이라는 것은 그 규정을 바로 적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준용되는 규정에 성질이나 여러 가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비추어서 거기에 비추어 볼 때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의 발언은 60조 1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장께서는 이 60조 1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준용 규정에 불과한 108조 2항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지금 대체 토론의 의원들의 대체 토론을 일방적으로 지금 중단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규정을 검토해 보면 최소한 위원의 발언은 적어도 2번까지는 보장을 해주고 그 이후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의사 진행이 연장된다든 의사 진행을 의도적으로 피고스터를 끌고 간다든가 할 때 108조 2항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이와 같은 알겠습니다. 적용은 분명히 불법적인 국회법의 해석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방적 적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뭐 지금까지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지적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국회법대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상범 간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유상범 간사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103조 발언 횟수의 제한에 보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요거까지만 읽으면 안 됩니다. 요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법은요, 단서 조항, 예외 조항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 발언 중이니까 좀 조용히 하시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합의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회법은 양당 간사간이 협의하게 돼 있고요. 그러나 협의가 안 되면 언제까지 우리가 식물국회로 아무 것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 취지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요, 개회도 할 수 있고 안건 상정도 할 수 있고 안건 상정을 안 할 수도 있고 표결에 붙일 수도 있고 표결에 안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위원장이 되고 나서 국회법을 살펴보니까 위원장 권한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국회법을 읽어보시면 위원장의 권한이 상당히 크구나 하는 점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다만 가급적이면 여야가 보기 좋게 합리적으로 합의를 해서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유상범 간사님의 발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가급적이면 여야가 잘 원만하게 합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법사위는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국회법에서 52조 2항이 규정하는 대로 위원장이 필요하다면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유상범 간사님의 취지는 제가 잘 듣고 가급적 반영하도록 노력할 테니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위원장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지원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네,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검찰의 대면 조사를 받은 것은 우리 역사상 최초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불행한 영부인을 가진 국민으로서 왜 특검이 필요한가?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은 국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검찰이 영부인을 소환 조사하는 게 아니라 영부인이 검찰을 소환해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핸드폰도 가져오지 마 하고 조사를 받는가? 이것을 믿는 국민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를 하니까 이창수 서울지검장은 반발을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검찰입니까? 이게 검찰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왜 김건희 특검이 필요한가를 검찰의 그러한 굴욕적 자세로 또 영부인이 검찰을 소환해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증명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과 영부인께서 26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안 나온다 하는 것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원장님께서 영부인께 요구를 해 주십시오. 법사위원들도 대통령실로 소환해서 청문회를 열게 해주세요. 우리는 핸드폰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법무부 차관과 공수처장에게 이 원장이 요구해 주십시오. 반드시 치욕의 검찰 역사를 그래도 해명하기 위해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야 되고 공수처장은 대통령 영부인 관계자들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서 포렌식 해라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원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차라리 소환당해서 대통령실에 가서 청문회 할 테니 그렇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반어적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채택된 증인들은 모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김건희 여사 그리고 최은순 장모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언론을 통해서 헌법 법률을 운운하면서 불출석 의사를 밝혔는데 검찰총장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정당하게 불출석 사유서를 내야 되고 불출석하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야 되고 그 불출석 사유도 정당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어느 행정 공무원이 이렇게 국회를 상대로 언론 프레이를 합니까? 이원석 검찰총장께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26일 날 채택된 증인들은 모두 법을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준법 정신에 입각해서 모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공수처장님 잘 들으셨죠? 박지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네. 잘만 들었습니까?